챕터 1. 손끝으로 세운 가게. 어머니, 저도 15년을 일했어요. 제 이름도 남을 자격이 있어요. 너는 며느리야. 그래서 이름도 없어야 해요? 두 사람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시어머니 미정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안 돼. 이 간판은 내 거야. 그럼 어머니 돌아가시면 제 거예요? 며느리의 말에 미정은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아니, 그게 아니라. 은영은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말은 나가버렸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죽기를 바라는 거야?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나가. 미정이 소리쳤습니다. 은영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집어들고 가게를 나갔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보다 석 달 전 가을부터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새벽 5시 경기도 부천 구도심 골목은 아직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낙엽이 떨어졌습니다. 골목 어귀에 자리한 미정 슈즈의 셔터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철커덕, 철커덕. 오래된 금속의 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깼습니다. 박미정은 가게 문을 열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75의 나이에도 여전히 꼿꼿한 허리였지만 계단을 오를 때마다 무릎이 시큰거렸습니다. 그녀는 스위치를 올렸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이다 켜졌습니다. 가게 안으로 은은한 가죽 냄새가 퍼졌습니다. 50년 동안 이곳을 지켜온 냄새였습니다. 벽에는 낡은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1974년 젊은 미정과 남편이 이 가게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때 간판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미정 슈즈 신스 1974. 미정은 작업대 앞에 앉았습니다. 손끝으로 가죽을 쓰다듬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의 신발을 고쳐야 했습니다. 밑창이 닳아 구멍난 구두, 뒤축이 벗겨진 펌프스, 실밥이 터진 운동화. 그녀의 손은 떨렸지만 바늘을 쥐면 신기하게도 멈췄습니다. 50년의 기억이 손끝에 남아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 벌써 나오셨어요? 오늘 병원 가시기로 하셨잖아요. 최은영이었습니다. 48세, 박미정의 며느리. 그녀는 손에 보온병을 들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병원은 내일 가도 돼. 그러시면 안 되죠. 예약 잡기도 힘들었는데. 며느리 은영은 보온병을 작업대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미정은 대답 대신 바늘질을 계속했습니다. 은영은 한숨을 삼키고 가게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새벽부터 들어온 온라인 주문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인스타그램 DM도 쌓여 있었습니다. 맞춤 구두 상담 가능한가요? 배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15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은영은 이 가게를 지켰습니다. 처음엔 시어머니를 돕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며 가게는 점점 그녀의 손으로 돌아갔습니다. SNS 계정을 만들고 젊은 감각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50년 전통 수제화라는 문구와 함께 미정의 손이 신발을 만드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조회수가 올라갔습니다. 댓글이 달렸습니다. 와, 진짜 장인이시네요. 이런 가게가 아직 있다니 감동이에요. 손님도 늘었습니다. 예전엔 70대 할머니들만 오던 가게에 이제는 30대 직장인들도 찾아왔습니다. 며느리 사장님 덕분에 가게가 젊어졌어요. 단골 할머니가 말했을 때 은영은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옆에서 시어머니 미정은 표정이 굳었습니다. 며느리 사장님. 사람들은 은영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하지만 정작 사업자 등록증에는 여전히 박미정이라는 이름만 적혀 있었습니다.
오전 10시쯤 택배 기사가 소포를 들고 왔습니다. 온라인 주문 제품이었습니다. 은영은 포장을 풀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온라인몰 사업자 등록을 따로 해야 하나. 그날 오후 은영은 특허청 홈페이지에 접속했습니다. 상표 등록을 알아보려던 참이었습니다. 미정 핸드메이드라는 이름으로 브랜드를 키우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검색 결과에 이상한 게 보였습니다. 미정 슈즈 상표는 이미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등록인은 박미정. 하지만 등록 주소가 달랐습니다. 이 가게 주소가 아니었습니다. 은영은 다시 확인했습니다. 주소를 검색하자 낯익은 동네 이름이 떴습니다. 그건 시동생 박진우가 사는 아파트 주소였습니다. 어머니, 이건 뭐예요? 은영은 노트북 화면을 미정에게 보여줬습니다. 미정은 눈을 가늘게 뜨고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아, 그거. 몇 년 전에 진우가 정리해줬어. 세금 문제 때문에. 세금 문제요? 그럼 왜 제게 말씀 안 하셨어요? 내가 알 필요 없는 일이잖아. 미정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은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침묵했습니다. 그날 저녁 은영은 서랍을 뒤졌습니다. 사업자 등록증, 통장 사본, 임대차 계약서, 서류를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작년에 갱신된 사업자 등록증, 거기엔 대표자 박진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은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박진우, 그녀의 시동생,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가게에 단 한 번도 발을 들이지 않았던 사람, 외국 회사에서 일한다며 명절에도 잘 오지 않았던 사람, 그 사람 이름으로 가게가 넘어가 있었습니다. 은영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가을바람이 불었습니다. 낙엽이 골목을 굴러갔습니다. 15년. 그녀가 이 가게에서 보낸 시간이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청소하고 손님 맞이하고 SNS에 글 올리고 택배 포장하던 날들. 명절에도 쉬지 않고 일했던 날들. 하지만 서류 위에 그녀의 이름은 단 한 글자도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우리 집 사람이지만 가족은 아니구나. 은영은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영은 평소처럼 가게에 나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작업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병원 예약 시간이에요. 은영이 말했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 가는 버스 안에서 미정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을 하늘은 높고 맑았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내 이름이 점점 작아지고 있어. 50년 동안 그 간판 아래서 일했습니다. 미정 슈즈. 그게 그녀의 전부였습니다. 이름 석자를 간판에 새기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1974년 여자 이름으로 사업자를 내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도장을 찍어줘야 가능했습니다. 그래도 그녀는 우겼습니다. 내 이름으로 가게를 하고 싶어요. 남편은 웃으며 허락했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이름 위로 며느리의 그림자가 길어지고 있었습니다. SNS에는 은영 사장님이라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손님들은 요즘 젊은 사장님 덕분에 가게가 유명해졌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미정은 불안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사라질까봐. 50년을 지켜온 그 이름이 어느 날 갑자기 낯선 이름으로 바뀔까봐. 병원 진료실에서 의사는 말했습니다. 혈압이 너무 높으세요. 정밀 검사를 받아보셔야겠어요.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옆에서 은영은 수첩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의사의 말을 빠짐없이 기록했습니다. 돌아오는 길 은영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시동생한테 연락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가족이잖아요. 미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거리의 간판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누군가의 이름, 누군가의 꿈, 누군가의 인생. 그날 밤 미정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가죽 상자가 나왔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편지와 서류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편지를 꺼내 읽었습니다. 남편의 손글씨였습니다. 여보, 이 가게는 당신 거야. 내 이름이 아니라 당신 이름으로 남아야 해.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종이 위로 얼룩이 번졌습니다. 미정은 상자를 다시 닫았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내 이름을 지켜야 해.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야. 그렇게 가을이 깊어갔습니다. 가게는 누구의 것입니까? 챕터 2. 겨울이 왔습니다. 부천 골목에 첫눈이 내렸습니다. 하얀 눈이 미정 슈즈 간판 위에 쌓였습니다. 며느리 은영은 새벽같이 나와 가게 앞을 쓸었습니다. 빗자루질을 하는 동안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습니다. 그녀는 요즘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계속 맴도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박진우. 그 이름이 서류 위에 박힌 이유를 그녀는 아직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미정은 지난주부터 병원을 오가고 있었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 심장에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크게 걱정하실 건 없지만 나이를 고려하면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의사의 말이었습니다. 은영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미정은 담담했습니다. 괜찮아. 별일 아니야. 그날 저녁 은영은 시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우는 3년째 싱가포르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전화벨이 길게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진우 도련님, 저예요. 형수. 아, 형수님.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는 피곤해 보였습니다. 은영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수술 받으셔야 할 것 같아요. 심장.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잠시 후 진우가 말했습니다. 그럼 제가 들어가야겠네요. 날짜 잡히면 연락 주세요. 네. 전화가 끊겼습니다. 은영은 핸드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3년 만에 통화였습니다. 그는 명절에도 바쁘다는 이유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생신에도 형의 제사에도 그런 사람이 가게의 주인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박진우가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은영은 마중을 나갔습니다. 입국장에서 나온 진우는 이전보다 살이 쪘습니다.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그는 은영을 보고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랜만입니다, 형수님. 그래요. 오느라 힘들었죠? 괜찮습니다. 차 안에서 두 사람은 거의 말이 없었습니다. 은영은 운전대를 잡은 채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진우는 창밖 풍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형수님, 가게는 요즘 어때요? 진우가 먼저 물었습니다. 은영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그래요. 겨울이라 손님이 줄긴 했지만 그래도 SNS로 홍보 잘하시잖아요. 제가 가끔 봤어요. 네. 은영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묻고 싶었습니다. 왜 당신 이름으로 가게가 넘어갔나요? 하지만 차 안 공기가 너무 무거웠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미정은 6인실 병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겨울 하늘이 보였습니다. 회색빛이었습니다. 어머니. 진우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미정은 침대에서 상체를 일으켰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왔구나. 네, 어머니. 많이 편찮으세요? 아니야. 별거 아니야. 진우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은영은 병실 문 옆에 서 있었습니다. 미정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생했다. 바쁜데 오느라. 당연한 일이죠. 은영은 그 장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와 아들, 피로 이어진 사람들. 그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그 안에 없다는 걸. 그날 저녁 의사가 병실로 왔습니다. 수술 날짜를 확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로 잡겠습니다. 보호자분께선 수술 전날부터 병원에 계셔야 합니다.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법적 서류를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의사의 말에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미정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또 내리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나간 뒤 미정이 입을 열었습니다. 진우야. 네, 어머니. 가게 서류들 내가 잘 보관하고 있지? 진우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네, 제 집에 있습니다. 은영의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잘했다. 그거 잃어버리면 안 돼. 미정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습니다. 은영은 벽에 기댄 채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투명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형수님, 오늘은 제가 병원 지킬게요. 형수님은 집에 가서 쉬세요. 진우가 말했습니다. 은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있을게요. 형수님도 피곤하실 텐데. 내일부터 제가 계속 있을 거니까 오늘은 쉬세요. 진우의 말투는 단호했습니다. 은영은 미정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미정은 고개를 돌린 채였습니다. 그럼 내일 올게요. 은영은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의 형광등이 너무 밝았습니다. 그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병원 로비는 차갑고 텅 비어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눈발이 거세졌습니다. 은영은 걸었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그리고 집까지. 눈속을 걸으며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누구지? 15년 동안 이 가족 안에 있었습니다. 명절마다 음식을 만들고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아플 때 병원에 모시고 갔습니다. 가게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하지만 서류 위에 그녀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그녀는 시댁에서 나왔습니다. 혼자 사는 게 편하다고 미정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더 이상 그 집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은영은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SNS 계정에 들어갔습니다. 미정슈즈 인스타그램. 팔로워 2만 명. 모두 그녀가 만든 숫자였습니다. 하지만 계정 이름은 미정슈즈였습니다. 프로필 사진은 미정의 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댓글을 달았습니다. 할머니 손맛 최고예요. 전통이 느껴져요. 은영은 화면을 내렸습니다. 그녀가 찍은 사진들, 그녀가 쓴 글들. 하지만 그 어디에도 은영이라는 이름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은영은 결심했습니다. 새벽 4시 그녀는 가게로 갔습니다. 열쇠를 돌려 문을 열었습니다. 가게 안은 어둡고 고요했습니다. 은영은 불을 켰습니다. 작업대 위에 스케치북을 펼쳤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글씨를 썼습니다. 은영 핸드메이드. 그녀는 로고를 그렸습니다. 간결하고 현대적인 서체. 그 옆에 작은 부제를 적었습니다. 신스 2010. 그녀가 이 가게에 들어온 해였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은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로고를 완성하고 명함 디자인을 만들었습니다. 새 간판 시안도 그렸습니다. 동이틀 무렵 은영은 작업을 멈췄습니다. 그녀는 스케치북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 이름도 남을 자격이 있어. 수술 전날 은영은 다시 병원으로 갔습니다. 진우는 복도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회사 일인 듯 했습니다. 은영은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미정은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은영을 보고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왔구나. 네, 어머니. 좀 어때세요? 괜찮아. 은영은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밖으로 겨울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은영이 말을 꺼냈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요. 뭐? 가게 명이요. 왜 도련님 이름으로 바꾸셨어요? 미정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녀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진우는 내 아들이니까. 저도 15년 동안 가게를 지켰잖아요. 너는 며느리잖아. 그 말이 은영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미정은 계속 말했습니다. 내 남편이 살아있었으면 당연히 그의 이름으로 했을 거야. 하지만 그 애는 없잖아. 그럼 진우한테 가는 게 맞지. 그럼 저는요? 저는 뭐예요? 은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너는 우리 집 사람이지만 피는 아니잖아.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진우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두 사람 사이의 분위기를 눈치챘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은영은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진우를 보지 않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복도를 빠르게 걸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은영은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보았습니다. 48세의 여자, 15년을 바친 여자, 하지만 아무것도 아닌 여자. 수술은 무사히 끝났습니다. 미정은 중환자실에서 이틀을 보낸 뒤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잘 회복되고 계십니다. 일주일 정도 있다가 퇴원 가능하실 겁니다. 진우는 계속 병원에 있었습니다. 은영은 낮 시간에만 잠깐 들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말을 아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진우가 은영에게 말했습니다. 형수님, 잠깐 얘기 좀 할까요? 병원 1층 카페였습니다. 진우는 커피를 한 잔 사왔습니다. 은영은 받지 않았습니다. 뭐 얘기할 건데요? 가게 일이요. 진우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형수님이 15년 동안 고생하신 거 저도 알아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래서요? 다만 법적으로는 제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어서요. 어머니도 그걸 원하시고. 은영은 웃었습니다. 쓴웃음이었습니다. 책임이요? 3년 동안 한 번도 안 오신 분이? 그건 제 사정이 있었어요. 사정이 뭔데요? 바빠서요? 명절에도 못 올 만큼? 진우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은영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저도 할 말 있어요. 퇴원하시면 얘기하죠. 그녀는 카페를 나왔습니다. 일주일 후 미정이 퇴원했습니다. 진우가 차로 모셔드렸습니다. 은영은 가게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은영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미정은 천천히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익숙한 가죽 냄새가 그녀를 반겼습니다. 역시 집이 좋네. 미정은 작업대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이 어딘가에 멈췄습니다. 벽에 걸린 액자였습니다. 새 로고가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은영 핸드메이드 슈즈. 미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뭐야? 제 브랜드예요. 온라인몰용으로 만들었어요. 은영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미정은 일어섰습니다.
내 허락도 없이? 어머니는 제 허락 없이 가게를 도련님한테 넘기셨잖아요. 두 사람이 마주 섰습니다. 진우는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이름 거는 거예요. 15년 동안 제가 일한 증거를. 이 가게는 내 거야. 가게는 어머니 거죠. 하지만 제 노동까지 어머니 거예요? 은영의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 없었으면 이 가게 벌써 문 닫았어요. SNS도 온라인몰도 젊은 손님들도 다 제가 만든 거예요. 그런데 왜 제 이름은 어디에도 없어요? 넌 며느리잖아. 며느리라서 이름도 없어야 해요? 며느리라서 15년을 일해도 인정받지 못해요? 미정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은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 사람이에요, 어머니. 제 이름도 남기고 싶어요. 그날 밤 가게는 조용했습니다. 미정은 혼자 작업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렸습니다. 그녀는 벽에 새 로고를 바라보았습니다. 은영 핸드메이드 슈즈. 그 글씨가 자꾸 눈에 들어왔습니다. 미정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50년 동안 지켜온 이름이 이렇게 사라지는 건가? 그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가죽 상자가 나왔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의 편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편지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상자를 닫았습니다. 밤 11시 미정은 가게에 불을 끄려 했습니다. 그때 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센 바람이었습니다. 창문이 흔들렸습니다. 간판이 삐걱거렸습니다. 미정은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눈보라가 휘몰아쳤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바람이 모든 것을 바꿀 불씨를 품고 있다는 것을. 누구의 이름으로 남을 것인가? 챕터 3. 불붙은 간판. 2월의 어느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미정이 퇴원한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그녀는 다시 가게에 나왔지만 예전만큼 오래 일하지는 못했습니다. 오후만 되면 피곤해했습니다. 며느리 은영은 여전히 가게를 열심히 돌보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필요한 말만 주고받았습니다. 손님 오셨어요. 오늘 택배 몇 개예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진우는 회사로 복귀했습니다. 싱가포르행 비행기를 타기 전 그는 은영에게 말했습니다. 형수님, 어머니 잘 부탁드려요. 은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가게에 단골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김순자, 78살. 30년 넘게 이 가게 손님이었습니다. 어머, 사장님. 많이 좋아지셨네요. 순자는 미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정은 웃었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해요. 무슨 말씀을. 며느리분이 잘 지키셨잖아요. 순자는 은영을 보며 말했습니다. 은영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요즘 이 가게 소문 많이 났던데요? 인스타그램인가 뭔가에서. 네, 덕분에 손님이 많이 늘었어요. 은영이 대답했습니다. 순자는 가게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다 벽에 액자를 발견했습니다. 어머, 저게 뭐예요? 로고 새로 만드셨어요? 아, 그건. 은영이 말을 흐렸습니다. 미정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순자는 액자에 다가갔습니다. 은영 핸드메이드 슈즈? 며느리분 이름이네요. 좋은데요. 이제 2대째 이어가시는 거예요? 순자의 말에 미정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은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간판도 바꾸실 거예요? 아니에요. 간판은 그대로예요. 은영이 급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이미 신이 나 있었습니다. 아이고, 좋겠다. 여자끼리 이어가는 가게.
요즘 같은 세상에 딱이네요. 순자는 신발을 맡기고 갔습니다. 가게에 다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 은영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간판을 바꾸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온라인용 브랜드일 뿐이에요. 그래. 미정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은영은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온라인몰 페이지를 수정하고 있었습니다. 새 로고를 업로드하고 상품 설명을 다시 썼습니다. 50년 전통의 미정 슈즈에서 시작된 은영의 손끝 이야기. 그녀는 문장을 고쳤습니다. 미정의 이름도 넣고 자신의 이름도 넣었습니다. 둘 다 남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써도 어색했습니다. 한쪽을 살리면 다른 쪽이 묻혔습니다. 은영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왜 이렇게 어려울까? 두 이름을 함께 남기는 게. 다음 날 가게에 젊은 여자 손님이 왔습니다. 30 초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그녀는 인스타그램을 보고 왔다고 했습니다. 맞춤 구두 제작 가능하다고 들었어요. 네, 가능해요. 은영이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디자인을 보여주고 가죽 샘플을 꺼냈습니다. 손님은 만족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직접 만드시는 거예요? 저와 어머니가 함께 만들어요. 은영은 미정을 가리켰습니다. 미정은 작업대에서 바늘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와, 대박. 진짜 장인이시네요. 손님은 사진을 찍었습니다. 미정의 손을 가게를, 그리고 벽에 로고도 찍었습니다. 은영 핸드메이드 슈즈. 이게 새 브랜드예요? 네, 온라인 전용이에요. 좋은데요. SNS 감성 제대로네요. 손님은 주문을 남기고 갔습니다. 가게 문이 닫히자 미정이 말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뭐든 사진부터 찍네. 어머니, 그게 홍보예요. 그래야 손님이 오고. 알아. 그런데 미정은 말을 멈췄습니다. 은영은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미정은 다시 바늘질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온라인 주문이 부쩍 늘었습니다. 은영의 새 로고가 SNS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6명의 신발 가게, 며느리가 이어가는 전통, 2대째 여성 장인 같은 해시태그가 달렸습니다. 댓글도 쏟아졌습니다. 멋있어요. 며느리분도 이름을 남기시네요. 진짜 페미니즘이 이런 거죠. 응원합니다. 은영은 댓글을 읽으며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기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응원했지만 정작 가장 가까운 사람은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은영은 결심했습니다. 어머니, 간판 이야기 좀 해요. 간판? 네. 새로 만들려고요. 미정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뭘 새로 만들어? 미정 바이 은영. 이렇게요. 어머니 이름도 살리고 제 이름도 넣고. 안 돼. 미정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왜요? 이 가게는 내 이름으로 시작했어. 그걸 바꿀 순 없어. 바꾸는 게 아니에요. 더하는 거예요. 똑같아. 내 이름이 작아지는 거야. 은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15년을 일했어요. 제 이름도 남을 자격이 있어요. 너는 며느리야. 그래서 이름도 없어야 해요? 두 사람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미정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안 돼. 이 간판은 내 거야. 그럼 어머니 돌아가시면 제 거예요? 며느리의 말에 미정은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아니, 그게 아니라. 은영은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말은 나가버렸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죽기를 바라는 거야?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나가. 미정이 소리쳤습니다. 은영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집어들고 가게를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시어머니 미정은 혼자 가게에 남았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심호흡. 천천히. 의사가 말했던 대로 그녀는 숨을 고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창밖은 이미 어두워졌습니다. 2월의 밤은 빨리 찾아왔습니다. 미정은 벽에 액자를 보았습니다. 은영 핸드메이드 슈즈. 그 글씨가 자꾸 눈에 들어왔습니다. 내 이름이 사라지는구나. 50년. 그녀가 이 이름을 지켜온 시간이었습니다. 가난했던 시절 남편 이름 뒤에 숨어 살았습니다. 통장도 집 문서도 모두 남편 명의였습니다. 하지만 이 가게만큼은 달랐습니다. 간판에 자신의 이름을 새겼습니다. 미정 슈즈. 그게 그녀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름 위로 며느리 은영의 이름이 덮이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녀는 가게 불을 끄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더 이상 일할 수 없었습니다. 밖에서 바람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센 바람이었습니다. 2월의 마지막 추위였습니다. 미정은 코트를 입었습니다. 가방을 챙겼습니다. 그런데 문을 나가려던 순간 밖에서 쿵 소리가 났습니다. 간판이었습니다. 오래된 간판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밖으로 나갔습니다. 간판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나사가 느슨해져 있었습니다. 전선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내일 수리해야겠네.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피곤했습니다. 오늘은 그냥 집에 가고 싶었습니다. 미정은 가게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골목을 걸어 나갔습니다. 밤 9시. 바람이 더 거세졌습니다. 비도 섞여 내렸습니다. 2월의 마지막 비바람이었습니다. 미정 슈즈 간판이 요동쳤습니다. 낡은 전선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한 번, 두 번, 그리고 세 번째 불꽃이 아크릴판에 닿았습니다. 치직. 작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밤 10시 은영은 집에서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인스타그램 DM이 쌓여 있었습니다. 주문 문의 상담 요청. 하지만 그녀는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와의 다툼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죽기를 바라는 거야? 그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은영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은영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거기 미정 슈즈 관계자분이세요?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네, 그런데요. 저 옆 가게 주인인데요. 지금 가게에서 연기 나는 것 같은데요. 은영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뭐라고요? 빨리 오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은영은 코트를 집어들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택시를 잡았습니다. 부천 중동 미정 슈즈로 빨리 가주세요. 택시는 밤거리를 달렸습니다. 은영은 미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제발, 제발. 그녀는 기도했습니다. 15분 후 택시가 골목 입구에 멈췄습니다. 은영은 뛰어내렸습니다. 골목 안쪽에서 붉은 빛이 보였습니다. 불이었습니다. 미정 슈즈 간판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었습니다.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어머니. 은영은 소리치며 달렸습니다. 옆 가게 주인들이 소화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물을 뿌리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안에 없어요?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은영은 가게 문으로 달려갔습니다.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습니다. 연기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주머니, 위험해요.
누군가 말렸지만 은영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가게 안은 연기로 가득했습니다. 천장에서 불꽃이 떨어졌습니다. 은영은 눈을 가늘게 뜨고 안을 살폈습니다. 다행히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작업대 위 벽에 액자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50년의 기억들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은영은 소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불을 향해 분사했습니다. 하얀 가루가 쏟아졌습니다. 밖에서 소방차 사이렌이 들렸습니다. 소방관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신속하게 불을 껐습니다. 10분쯤 지나자 불길이 잡혔습니다. 은영은 가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기침이 터졌습니다. 온몸이 재투성이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소방관이 물었습니다. 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행히 크게 번지진 않았어요. 간판 전선 합선인 것 같은데 빨리 신고해 주셔서 망정이지 큰일 날 뻔했어요. 소방관의 말에 은영은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새벽 2시 불은 완전히 꺼졌습니다. 은영은 다시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소방관이 말렸지만 그녀는 들어가야 했습니다. 가게는 엉망이었습니다. 천장이 까맣게 그을렸습니다. 벽의 액자들은 반쯤 타버렸습니다. 작업대도 손상되었습니다. 은영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것들을 주웠습니다. 타다 남은 액자 조각, 녹은 공구들. 그때 작업대 아래에서 뭔가 눈에 띄었습니다. 가죽 상자였습니다. 불에 그을렸지만 온전했습니다. 은영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그녀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 통장 사본, 그리고 편지 한 통. 은영은 편지를 꺼냈습니다. 종이가 누렇게 바랬습니다. 손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미정에게. 은영은 편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이 편지를 쓰는 게 쉽지 않구려. 하지만 꼭 남겨야 할 것 같아서 쓰오. 가게 명의를 진우 이름으로 바꿔뒀다오. 미안하오. 당신이 원하는 게 아니란 걸 알아. 하지만 이유가 있어. 당신은 이 가게를 당신 이름으로 시작했지. 1974년 여자 이름으로 사업자를 내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는지 나는 알고 있어. 그때 당신이 얼마나 우겼는지도 기억해. 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차가웠다오. 세금 서류에, 은행 통장에 여자 이름은 쉽게 묻혔지. 나는 덜컥 겁이 났다오. 내가 먼저 가면 이 가게가 어떻게 될까? 며느리한테 다 빼앗기는 건 아닐까? 그래서 아들 이름으로 바꿨다오. 적어도 우리 피는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틀렸다오. 내가 틀렸어. 이름은 피로 이어지는 게 아니더라고. 당신 가게는 손으로 이어지는 거였어. 당신이 50년 동안 만든 신발들처럼. 미안하오, 여보. 내가 너무 작은 사람이었나 봐. 당신 남편이. 편지가 끝났습니다. 은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종이 위로 얼룩이 번졌습니다. 그녀는 서류들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진우 명의로 된 등록증. 그런데 날짜가 이상했습니다. 20년 전이었습니다. 미정이 남편을 잃기 직전이었습니다. 은영은 깨달았습니다. 이명의 변경은 시어머니 미정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그걸 바꾸지 못한 채 20년을 살아온 것입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은영은 가죽 상자를 안고 가게를 나왔습니다. 간판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미정 슈즈. 반쯤 타버린 간판이 새벽 하늘 아래 매달려 있었습니다. 은영은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미정이 왜 그렇게 이름을 지키려 했는지, 그 이름이
그녀의 전부였다는 걸. 불타버린 이름 속에서 진실이 태어났습니다. 챕터 4. 새벽 5시 은영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그을린 가죽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택시 창밖으로 이른 봄 하늘이 보였습니다. 겨울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미정은 응급실에 있었습니다. 이웃이 새벽에 전화했습니다. 미정이 가게 화재 소식을 듣고 쓰러졌다고 했습니다. 혈압이 급상승했다고 했습니다. 은영은 응급실 문을 밀었습니다. 커튼 안쪽 미정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은영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미정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그녀는 은영을 보았습니다. 가게는 괜찮아요. 불은 다 껐어요. 은영은 미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다행이다. 미정은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 어머니, 우지 마세요.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미정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은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15년 동안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나는 생각하지 못했어. 은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녀도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도 힘드셨잖아요. 저는 몰랐어요. 은영은 가죽 상자를 꺼냈습니다. 조심스럽게 침대 위에 놓았습니다. 이거 불 속에서 찾았어요. 미정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상자를 보았습니다. 어떻게? 편지 읽었어요. 아버님이 쓰신 거. 미정은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상자를 만졌습니다. 그을린 가죽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이 상자 남편이 만들어준 거야. 가게 처음 시작할 때 미정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1974년이었어. 28살. 나는 신발 만드는 걸 배우고 싶었어. 하지만 여자가 기술을 배운다는 게 쉽지 않았지. 은영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남편이 도와줬어. 장인을 찾아다니며 나를 제자로 받아달라고 했어. 6개월 만에 한 분이 허락하셨지. 미정은 눈을 감았습니다. 기억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3년을 배웠어. 손끝이 다 터지도록. 그리고 가게를 차렸어. 내 이름으로. 미정 슈즈. 은영이 중얼거렸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내 전부였어. 여자 이름이 간판에 걸린다는 게 그게 얼마나 큰 일인지 너는 모를 거야. 알아요, 어머니. 은영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도 제 이름을 남기고 싶었어요. 그게 뭔지 이제 알아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검사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혈압은 안정되었지만 며칠 입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보호자분이 옆에 계셔주세요. 환자분이 많이 불안해하십니다. 의사가 나간 뒤 은영은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옆에 있을게요. 너 가게는 어떡하고? 가게는 일단 문 닫아야 해요. 수리해야 하니까. 미정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가게가 많이 망가졌니? 천장이랑 벽 좀 고쳐야 해요. 간판도 새로 달아야 하고요. 간판. 미정은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병원 창밖으로 목련나무가 보였습니다. 꽃망울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은영아, 내 어머니. 간판. 내가 만들어. 은영은 미정을 보았습니다. 새 간판에 내 이름도 넣어. 어머니, 내 이름만 있으면 뭐해? 가게를 지킨 건 너잖아. 미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해. 진작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 은영도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병실 안에는 오직 그들의 울음소리만 있었습니다. 오후 은영은 진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우 도련님, 가게에 불이 났어요. 뭐라고요?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크진 않아요. 다행히 빨리 껐어요. 어머니는 병원에 계세요. 지금 가겠습니다. 진우 씨, 은영이 그를 불렀습니다. 가게 명예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요.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서 얘기해요. 이틀 후 진우가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곧장 병원으로 왔습니다. 어머니, 진우는 병실로 들어서며 말했습니다. 미정은 일어나 앉았습니다. 왔구나. 많이 놀라셨죠? 괜찮아. 별일 아니야. 진우는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은영은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진우야. 미정이 말했습니다. 가게 명예 말이야. 내 어머니, 내 아버지가 내 이름으로 바꿔놓으신 거야. 내가 원한 게 아니었어. 진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아요. 알았어? 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어머니를 지켜드리라고. 미정은 놀란 표정으로 아들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잘못 이해했어요. 명의를 지키는 게 어머니를 지키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진우는 은영을 보았습니다. 형수님, 죄송해요. 제가 너무 무지했어요. 은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이해 못했어요. 가게는 형수님 거예요. 제가 명예 이전할게요. 진우의 말에 미정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니야. 그게 아니야. 어머니, 명의는 내 이름으로 돌려놓자. 박미정. 처음처럼. 미정은 은영을 보았습니다. 대신 간판에는 두 이름 다 넣는 거야. 미정, 그리고 은영. 어머니, 은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는 며느리가 아니라 동업자야. 아니, 후계자지. 미정은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안도가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미정은 퇴원했습니다. 가게는 수리 중이었습니다. 천장을 새로 바르고 벽을 칠했습니다. 타버린 작업대는 새 것으로 교체했습니다. 은영은 간판 업체를 불렀습니다. 디자인을 보여줬습니다. 미정 바이 은영 핸드메이드 슈즈. 미정의 이름이 크게, 그 아래 은영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두 이름 모두 선명했습니다. 이렇게 제작하면 되나요? 업체 직원이 물었습니다. 은영은 미정을 보았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세요. 3월 중순, 가게가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새 간판이 걸렸습니다. 오전 햇살 아래 글씨가 반짝였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단골 할머니들, 젊은 손님들, 이웃상인들. 와, 간판 새로 다셨네요. 두 분 이름이 다 있어요. 멋있다. 이제 진짜 2대째네요. 사람들의 말에 은영은 웃었습니다. 미정도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역 신문 기자가 찾아왔습니다. 인터뷰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여성 명의로 2대째 이어지는 가게가 부천에서는 처음이래요. 기자가 말했습니다. 특히 며느리가 공식 후계자로 인정받은 케이스는 전국적으로도 드물고요. 미정과 은영은 나란히 앉았습니다.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사장님, 며느리분께 가게를 물려주시기로 한 계기가 뭔가요? 미정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신발은 밑창을 갈면 새 것이 돼요. 버리는 게 아니라 고쳐서 다시 신는 거죠. 네.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이어주면 다시 살아나요. 내 이름만 고집하면 여기서 끝이지만 함께 나누면 계속 이어지는 거죠. 기자는 메모했습니다. 은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며느리분은요?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은영은 미정을 보았습니다. 15년 만에 제 이름을 찾은 기분이에요. 아니, 어머니와 함께 새로운 이름을 만든 기분이에요. 기자는 두 사람 사진을 찍었습니다. 새 간판 아래에서 손을 맞잡고 기사는 다음 날 실렸습니다. SNS에도 퍼졌습니다.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감동이에요. 며느리도 이름을 남길 수 있다니. 이런 게 진짜 가족이죠. 여성들이 서로를 인정하는 모습이 아름답네요. 한 달 후 가게는 완전히 정상화되었습니다. 주문이 쏟아졌습니다. 화재 사건과 기사 이후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미정과 은영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한 켤레, 한 켤레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은영아, 이 밑창 좀 봐줘. 네, 어머니. 여기 실밥은 제가 할게요. 그래. 내가 하는 게 나보다 나아.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호흡을 맞췄습니다. 50년의 솜씨와 15년의 감각이 만났습니다. 저녁 가게 문을 닫을 시간이었습니다. 은영은 정리를 했습니다. 미정은 밖으로 나가 간판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미정 바이 은영 핸드메이드 슈즈. 3월의 저녁 햇살이 간판을 비쳤습니다. 금빛으로 빛났습니다. 예쁘다. 미정이 중얼거렸습니다. 은영이 옆으로 왔습니다. 그죠? 응. 두 이름이 함께 있으니까 더 예쁘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은영은 미정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미정은 은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영아. 네, 어머니. 고마워. 15년 동안 곁에 있어줘서. 저야말로요. 제 이름 남겨주셔서. 두 사람은 간판을 보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습니다. 목련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골목 어기나무에 하얀 꽃이 폈습니다. 미정 슈즈는 오늘도 문을 열었습니다. 50년의 이름과 15년의 이름이 함께 걸린 채로 신발을 만들었습니다. 낡은 것을 고쳤습니다. 밑창을 갈아 새 것처럼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왔습니다. 할머니도 젊은이도 며느리도 딸도 그들은 신발을 맡기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찾으러 왔습니다. 신발은 발을 지켰고 이름은 시간을 견뎠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깊어갔습니다. 신발은 밑창을 갈면 다시 새 것이 됩니다. 이름도 물려주면 다시 살아납니다. 2025년 가을 경기도 부천 어느 골목의 기록